네, 안녕하세요. 초인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저희는 이제 올해 3월부터 수국 정원에 대해서 그리고 목수국, 아나벨 수국을 순서대로 다뤘었는데 오늘은 원예 수국, 마크로필라라고 불리는 원예 수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쭉 펼쳐져 있는 것들이 모두 마크로필라 수국인데 이 마크로필라 수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식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수국하면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파란색 꽃에 동그랗게 꽃이 피는, 그리고 이파리가 깻잎처럼 생긴 바로 그 전형적인 수국의 이미지가 바로 마크로필라 수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필라 수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또 가장 많이 생산이 되는 대표적인 수국의 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정원에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지방이나 북부지방에서는 월동이 힘들기 때문에 남부지방, 제주나 해남이나 거제 같은 따뜻한 지역에서는 정원용으로 쓰이고, 그리고 중부나 북부에서는 화분에 식재해서 날씨가 따뜻할 때는 바깥에 꺼내놓고,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는 실내로 들여놓거나 아니면 서늘한 베란다에서 화분에 재배를 하는 방식으로 이미 많이 보급이 돼 있는 그런 수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원예 수국 중에 추천하는 품종들의 특성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할인 이벤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수국을 키울 때 유의하셔야 될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그 수국 품종 설명과 그리고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할인하고 또 추천을 드리는 상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개를 드리냐 하면 이 성장세 때문에 특별히 소개를 드리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수국은 화분 지름이 14cm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상품입니다. 이제 순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형태의 상품인데, 이 상품이 올해 여름이 되면 올해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면 이렇게 성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꽃송이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수국이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제 중간에 있는 거, 그리고 2년 차가 되면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만큼 상품의 성장세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화분에 분갈이를 하실 때는 화분 지름이 60cm 전후가 되는 화분에 심어 주셔야 제대로 된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까닭은 보통 이 상품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도, 그리고 택배로 주문해 주시는 손님들도 이게 얼마나 클지에 대한 감을 잘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크로필라 수국 같은 경우는 꽃이 만개해 있는 형태로 꽃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만 보면, 이파리만 있는 형태로 보면 얼마나 자랄지를 잘 감을 못 잡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생각하면 올해 여름, 그리고 1년 후, 2년 후,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예 수국의 특징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국을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화분에 키워주셔야 되는데, 이 화분을 선정하실 때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화분을 써주셔야 됩니다. 화분 지름이 60cm 전후, 그리고 높이가 60cm 전후 정도 되는 걸 심어주셔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이면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충분한 성장세를 포용할 수 있는 화분의 크기를 써주셔야 여러분들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마크로필라 수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수국들은 빨간빛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토양이 산성인 경우에는 수국의 꽃이 파란색으로 발현이 되고, 그리고 수국의 토양이 알칼리성인 경우에는 빨간색 또는 분홍색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파란색 품종을 구매를 하셨다고 해도 내가 분갈이한 흙의 토양이 알칼리성 또는 중성일 경우에는 핑크색, 붉은색 꽃을 개화할 확률이
확률이 높다. 또 반대로 핑크색 꽃을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토양이 산성인 경우는 파란색 꽃이 개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토양의 산성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이 화이트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파란색, 핑크색 또는 빨강색, 보라색 등은 모두 산성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국을 구매를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꽃의 색깔을 보기 위해서는 이미 시중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파란색용 수국 상토, 빨강색용 수국 상토가 잘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지인데, 전지는 저희가 수국을 아나벨이면 아나벨, 목수국이면 목수국, 그리고 마크로필라면 마크로필라대로 함께 다루는 컨텐츠를 기획 중이긴 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마크로필라 수국 같은 경우는 가을 이후에 전지를 하는 걸 가장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듬해 꽃이 안 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지는 꽃이 핀 후에, 꽃이 지기 시작할 때 그 꽃을 잘라 주시는 것,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게 되면 죽은 가지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죽은 가지를 다 제거해 주는 것 정도로만 전지를 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화분에서 키우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수국을 고르고 올바른 화분과 올바른 토양에 수국을 심었다면 그 다음은 이 수국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앞서 저희가 컨텐츠로 다뤘던 목수국이나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는 햇빛이 밝은 양지일수록 좋지만, 마크로필라 수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름 기후에 좀 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아침 햇살은 들고 오후 햇살은 피할 수 있는 동향의 위치에 심어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크로필라 수국 같은 경우는 오후에 너무 뜨거운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개화량은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넓게 깻잎처럼 생긴 이파리가 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향에 아침 햇살은 충분히 받으면서 오후 햇살은 피할 수 있는 곳에 심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을 주는 것 같은 경우에도 수국 같은 경우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물 숫자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파리가, 수국 같은 경우는 물이 마르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넓은 이파리가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약간이라도 쪼그라드는 현상이 포착이 된다면 충분히 아주 푹 물을 주시면서 키워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마크로필라 수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관리하는 법까지 알아봤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저희가 이번에 할인 행사를 하는,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수국 품종들에 대해서 특성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오늘 저희가 추천드리는 원예수국 6품종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 바로 제 중앙에 있는 레드 에이스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꽃이 피면서 꽃잎의 테두리로, 가장자리로 하얀색 빛깔이 드는 게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빨간색 꽃이다 보니까 중성 토양 또는 알칼리성 토양에 심어줘야 제대로 된 빛깔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꽃 테두리가 하얀색으로 들 경우에 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간에 그 꽃의 색깔이 굉장히 강조되는 역할을 해줍니다. 대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빨간 수국도 좀 흔하고 그냥 파란 수국도 좀 보기 흔한데,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간 수국 같은 경우는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 특이한 꽃을 찾으면서 빨간색의 화려한 꽃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건 바로 이 스타게이저라는 품종입니다. 이 스타게이저는 천문학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처럼 굉장히 꽃의 모양이 별 모양을 닮았고, 다른 수국들, 일반적인 마크로필라 수국들이 마패드라고 해서 동그란 형태로 꽃을 피우는 게 특징이라면, 이 스타게이저 같은 경우는 월계관의 형태로, 이걸 저희는 레이스캡 형태라고 많이 하는데, 이 레이스캡 형태로 별꽃 모양의 수국 꽃을
꽃을 피우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도 꽃의 가장자리에는 하얀색 컬러의 테두리가 생기고 안에 푸른빛이 돌기 때문에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역시 산성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성 토양에 심어줬을 때 파란색 빛깔을 내줄 수 있고, 중성이나 아니면 알칼리성 토양에 심었을 때는 아무래도 꽃의 색깔이 테두리는 똑같이 하얀색이지만 안에는 핑크색이나 붉은색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잘 참고하고 식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뉴 티볼리 블루라는 꽃입니다. 이 수국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설명드린 레드 에이스와 마찬가지로 하얀색 테두리가 들면서 꽃 형태는 모패드 동그란 형태로 꽃이 피우고 하얀색 테두리 안에는 보라색 꽃이 피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레드 에이스와 이 뉴 티볼리 블루가 다른 품종이 아니라 같은 품종을 가지고 알칼리성 토양에 심어서 핑크색 아니면 붉은색이 연출됐을 때는 레드 에이스, 그리고 산성 토양에 심어서 보라색 또는 블루 계열의 빛깔이 연출됐을 때는 뉴 티볼리 블루라고 명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드 에이스를 구매를 하셨더라도 산성 토양에 심었을 경우에는 뉴 티볼리 블루가 될 수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에는 뉴 티볼리 블루가 레드 에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테두리에 하얀색이 드는 것들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수국에서는 볼 수 없는 컬러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국 매니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그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를 해드릴 건 이 투게더라는 품종입니다. 이 투게더는 국내에 들어온 지 벌써 한 6, 7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았던 마크로필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수국의 꽃이 겹꽃으로 개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수국꽃 같은 경우는 이 작은 꽃잎들이 모여서 동그란 형태의 전체적인 꽃을 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투게더 같은 경우는 이 꽃잎이 겹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가까이서 봤을 때 훨씬 더 풍성하고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겹꽃 수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투게더 블루 같은 경우는 산성 토양에 심어졌기 때문에 블루 색깔을 내지만 알칼리성에 심어졌을 때는 핑크색의 겹꽃을 내게 되고, 그리고 산성일 경우에는 푸른색의 겹꽃을 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웨딩 가운이라는 품종으로, 웨딩 가운은 이제 웨딩 드레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웨딩 드레스라는 이름에 어울릴 만큼 굉장히 순백색의 꽃이 풍성하게 피어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딩 절화용이나 아니면 장식 절화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웨딩 가운 같은 경우는 다른 품종들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핑크색 마크로필라 수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양 산성도에 영향을 받지만, 이 하얀색 수국은 토양 산성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가 훨씬 쉬운 품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백색의 수국을 심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웨딩 가운이 가장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품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여기 있는 로쏘 글로리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과 화분이 다르죠. 왜냐하면 갈색 화분으로 된 것들은 프랑스의 시카무스라고 하는 수국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키우는 회사의 것이고, 이 렘브란트의 로쏘 글로리라는 수국은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수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수국 화이트라이트의 개발자 랜더트 디보스 4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랜더트 디보스 4에서 렘브란트 컬렉션이라는 마크로필라 수국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국들의 특징이 시기가 지날수록,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갈수록 수국 색깔이 변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로쏘 글로리인데요.
이 로쏘 글로리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개화를 해서 점차 빨간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수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란색이면 파란색, 흰색이면 흰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이렇게 여름 동안 단조로운 수국만 보는 게 아니라 초록색 수국으로 개화를 해서 점차 빨간색으로 물들어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내 정원이나 내 화분 베란다에 심었을 때 지루함이, 실증이 덜 나게끔 색깔이 계속 변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국 색깔이, 꽃 색깔이 변화하는 걸 보시고 싶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바로 이 로쏘 글로리 품종이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좀 특이한 수국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권해드릴 수 있는 품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6개의 마크로필라 수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수국들은 상태도 굉장히 우수하고 정원에서나 아니면 베란다에서나 누구나 키우기 쉽다는 점에서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상품이고 또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